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EIGRP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고, 그 중에서 이제 립에 대해서, 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버전 1과 버전 2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것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EIGRP 프로토콜이 실제적으로는 이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토콜에는 크게 뭐가 있냐 분류를 보면 디스턴스 벡터 계열이 있고 링크 스테이트 계열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 디스턴스 벡터 계열의 그런 단점은 일부를 보완한 링크 스테이트가 이제 기능 중에 일부를 보완한 기능이 링크 스테이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능을 몇 가지를 차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골격은 디스턴스 벡터에다가 얘를 이제 옵션 쪽으로 양념적으로 잠깐 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IGRP는 이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 프로토콜은 제가 뭐냐면 요거를 제 기억을 한다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뭐냐면 동서울까지 이쪽 방향으로 가면 2km.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뭐 동서울 갈 때 길이 이렇게 가는 방향에 길이 이렇게 꼬부라져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직선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하튼간에 이쪽 방향으로 2km 있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답답한 정보죠. 마치 이것처럼 파리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야 이쪽 가다 보면 바다도 있고 뭐도 있고 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방향만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8,000km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보만 단순히 이웃라이터에 전달하는 방식이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방식이죠. 근데 이 링크 스테이트는 어떻게 된다 했죠? 링크 스테이트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 갈 때 이렇게 너는 라우터가 이렇게 갈 때 너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 사이의 속도는 10메가고 10메가고 이렇게 1대1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요거를 뭘로 비유하냐면 이 디스턴스 벡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딱 띄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요. 뭐 서울에서 대구 갈 때 가는 길이 다 보이고 어디로 거쳐서 간다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링크 스테이트라 했습니다. 근데 디스턴스 벡터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는 이제 좀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라는 게 거리죠. 예, 거리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벡터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있다. 예, 요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디스턴스 벡터는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라우팅 바이 루머라 했습니다. 루머.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요 네트워크가 만약에 있다. 자, 우리가 요 19168 4.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어떠냐면 얘가 뭐냐면 얘가 얘한테 던집니다. 얘는 내한테 연결돼 있어. 그리고 너는 내한테 오면 돼. 이렇게 합니다. 단 내가 붙어 있고 너는 올 때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 너로부터 한 칸 더 떨어져 있는 얘는 너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고 내한테 오면 돼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다시 얘한테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이 네트워크 가고 싶을 때 내한테 보내면 돼. 대신 너는 이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두 칸 떨어져 있을 거야. 또 얘는 또 보낼 때 너는 이 네트워크 할 때 내한테 오면 돼. 대신 너는 이렇게 해서 세 칸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얘들은 결국 라우터들은 넥스트옵 옆에 라우터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매트릭만 알고 있다는 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얘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이 전혀 못 느낀다.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링크 스테이트는 이렇게 다 보이지만 디스턴스 벡터는 이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디스턴스 벡터는 만약에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안다는 겁니다. 링크 스테이트를 돌리면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안다는 거냐면 이 디스턴스 벡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A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라우터는 뭐냐면 A라는 네트워크가 나한테 한 칸 떨어져 있대. 근데 방향은 이쪽 방향이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네. 그럼 이 라우터는 어떠냐면 A라는 네트워크 나한테 두 칸 떨어져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네. 얘는 A라는 네트워크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고 이쪽은 세 칸 떨어져 있다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요 정보 아주 단순한 요 정보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링크 스테이트라면 어떻게 되죠? 링크 스테이트였다면 얘가 어떻게 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라우터 만약에 1번 라우터, 2번 라우터, 3번 라우터, 4번 라우터가 있으면 2번 라우터 옆에는 3번 라우터 붙어 있고 1번 라우터 붙어 있고 3번 라우터 4번 붙어 있고 요 안에는 이 네트워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링크 스테이트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단순히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거리
그리고 이쪽 방향 요 두 가지 정보만 있다. 요거 됐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옆에 라우터한테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던져. 기본적으로 얘가 제일 중요한 게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라우팅 바이 루머라 했죠. 단순히 우리가 사람한테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소문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하면 자, 너는 들었을 때 나는 얘한테 배웠어. 또 나는 얘한테 들었어. 얘한테 이런 식으로 마치 전달하듯이 마치 우리가 소문을 이렇게 전달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소문 들으면 얘는 그 정보만 소문 들은 정보만 알고 딴 거는 모른다는 거죠. 너 이번에 그거 있는 거 알아? 그럼 얘는 그것 말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웃에게 들은 정보만 알고 전달한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ERGRP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GRP란 거는 사실 요즘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스코 벤더만 가능한 시스코 전용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쯤에 RFC 7868로 공개 표준화를 했지만 실제로 다른 벤더들도 이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특정 기능들은 시스코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 ERGRP의 인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ERGRP는 히스토리 뭐냐면 예전에 85년도에 IGRP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Enhanced 보강, 강화되다, 인핸스 강화, 보강되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강해서 바로 EIGRP 이렇게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건 다 EIGRP 버전 2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사용한다. 그래서 IGRP 뭐 옛날에 훈이 책 같은 데 보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EIGRP만 아시면 됩니다. 자, EIGRP는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가 어떻게 되냐? 얘는 당연히 제가 말한 IGP, AS 안에 쓰고 얘는 디스턴스 벡터라 했습니다. 자, 디스턴스 벡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흡이 립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최대 몇 호까지 가능했죠? 예, 15호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EIGRP는 기본적으로 100호까지는 전달합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근데 근데 얘가 기본이었는데 최대 255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5를 초과하면 인피니티. 와이어 빠졌네요. 무한대로 해서 도달 불가라고 간주한다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옛날 책들은 하이브리드, 어드밴스드 이렇게 디스턴스 벡터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얘가 뭐냐면 링크 스테이트가 섞여 있다고. 때로는 그래서 어드밴스드 디스턴스 벡터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하이브리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코가 자기들이 좀 이제 마케팅적인 용어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 디스턴스 벡터들은 이 정보 A라는 정보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전달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요거를 기본적으로 립 같은 경우는 30초, IGRP는 90초를 전달했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립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립이 이제 UDP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겠지만 UDP는 에커가 없다 보니까 얘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단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디스턴스 벡터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정보를 이렇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러니까 UDP 기반이다 보니까 뭘 보낸다? 에커를 못 보냈죠. 그래서 에커를 못 보내다 보니까 다 어쩔 수 없이 대답 안 하는 친구한테 제일 어떻게 하는 방법은 계속 말하는 거 3초마다 했어? 이렇게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그래서 에크를 안 보낸다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얘가 불필요하게 대역폭을 계속 먹게 되죠. 변화가 없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링크 스테이트 계열들은 이 단점들을 보완했습니다. 뭐냐면 이 링크 스테이트들은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주기적으로 쏜다 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업데이트 방식이 얘는 주기적이었는데 이 링크 스테이트 계열들은 언제만 하냐면 좀 개선돼서 변화가 있을 때만 하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얘는 링크 스테이트 계열은 보내면 내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얘는 뭐냐면 에크를 얘는 안 보냈지만 얘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일 다 했어? 받았어? 하면 얘들은 받았어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굳이 주기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겠죠. 변화가 있을 때만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테이블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이 네이버 테이블이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립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 얘가 있잖아요. 무조건 수신했습니다. 얘가 신뢰적인지 얘가 악의적인지 뭐든 관계없이 얘가 보내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링크 스테이트 계열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기 전에 뭐냐면 얘 둘 사이에 우리 친구 관계를 일단 말습니다. 이건 네이버 관계랍니다. 자, 친구가 되냐? 야, 우리가 친구가 되면 뭘 말합니까? 비밀을 알려주죠.
그때는 얘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친구가 아닌 애가 이렇게 정보를 보내면 이 정보를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신뢰도를 강화시켰죠. 그래서 얘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링크 스테이트에 있던 이렇게 주기를 얘는 변화가 있을 때만 이걸 트리거 업데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플래시 업데이트라고 트리거 업데이트 변화가 있을 때만 그 트리거 플래시 업데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들은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 벡터는 주기적으로 하고 에크를 안 보내니까 주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 친구한테만 받아들이는 거죠. 친구 관계를 먼저 맺고 우리 친구 되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에크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왜 얘가 하이브리드라고 EIGRP가 그러냐면 요런 링크 스테이트 요런 세 가지 같은 특성들을 내가 EIGRP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런 기존의 디스턴스 벡터의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면 두 개를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은 자동차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배터리를 가져 이렇게 해서 합치는 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가 두 개를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클래스 리스 라우팅 프로토콜. 클래스 리스가 뭐라 했죠? 예,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 분류를 보면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AS 단위로 우리가 AS 내부에 하는 게 IGP, EGP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세 가지가 립이 있고 버전 1, 버전 2, 그다음에 OSPF, EIGRP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ISIS라는 것도 있다 했지만 잘 사용하지 않지만요. 일반 쪽은 자 그리고 EGP라는 곳에는 BGP 하나만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AS 내부 통신, 얘는 내부, 얘는 AS 외부라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외부 통신. 근데 또 다르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 리스 클래스 풀 이렇게로 분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라 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달할 때 얘는 뭘만 전달했냐면 서브넷만 전달하고 얘는 서브넷뿐만 아니라 뭘 전달한다 했죠? 예, 바로 서브넷 마스크 정보도 같이 전달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브넷이 네트워크 아이디와 이제 그 네트워크 아이디와 마스크 정보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10.1.1.0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전달할 수도 있고 얘는 어떠냐면 10.1.1.0에 24, 10.1.1.0에 16, 10.1.1.0에 뭐 9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9는 23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얘는 뒤에 마스크 정보를 준다는 거죠. 자 마스크 정보를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있다 했죠? 마스크 정보를 안 주면 이렇게 그냥 왔을 때 얘가 이렇게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문제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그런 걸 배우셨을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은 초기에만 이런 식으로 있었다 했죠. 그래서 요게 하는 게 립이랑 립 버전 1이랑 뭐만 있죠? 이 IGRP라는 요 프로토콜들, 요 EIGRP의 옛날 게 바로 옛날 버전이 이 립 버전 1처럼 이렇게 EIGRP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왔었고 최근에 라우터는 다 뭐다 클래스 리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서브넷 정보, 네트워크 정보와 이 네트워크 정보와 그리고 이 마스크 정보를 같이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EIGRP는 당연히 최신이니까 뭐냐면 이 클래스 리스고 그리고 IGP 기어에 내고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립 버전 1은 이게 디스턴스 벡터 요 두 개 OSPF IS가 링크 스테이트 얘들은 요 두 개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시스코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작은 어디에 가깝다? 이 디스턴스 벡터에 가깝다. 자 이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이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립은 실제가 이 EIGRP는 실제 몇 개층 프로토콜이 실제는 3개층 프로토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IP 헤더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토콜이라는 그 헤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위 계층이 뭔지 우리가 IP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오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7계층. 그래서 765를 하나로 그냥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4계층 전송 계층 그리고 이제 3계층 뭐 2계층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려올 때 그 데이터가 나는 이 안에 데이터는 안에 박스 안에 뭐가 들어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심을 때 요 안에 그 프로토콜 번호를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위쪽에 TCP가 내려오면 여기 TCP를 표시하고 UDP면 하는데 여기 88번 88 서울 올림픽처럼 그 88을 하면 EIGRP라는 겁니다. 그래서 EIGRP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TCP, UD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프로토콜입니다. EIGRP는
IGRP는. 그래서 상계층에 마치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예전에 ICMP라는 프로토콜 우리가 배웠나요? 핑할 때 많이 나오는 이런 프로토콜들이 이제 여기 포트 번호 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ICMP는 앞쪽에 IP 헤더를 가지고 있고 이 뒤쪽에 ICMP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얘도 똑같이 EIGRP도 어떠냐면 이 IP 헤더 뒤쪽에 EIGRP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TCP,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UDP를 사용하는 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립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립 같은 경우는 UDP니까 이렇게 동작하지만 얘는 마치 ICMP처럼 EIGRP는 이렇게 IP 헤더에 바로 동작하기 때문에 3계층 포트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또 중요한 나중에 다음번에 EIGRP 끝나고 배울 거 이 OSPF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EIGRP는 이제 PDM이라 프로토콜 디펜던트 모듈이라 해서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라우티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지는 않는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이쪽이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우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전달해줘서 이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전달할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게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실제 보면 사용자는 이렇게 IP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뭐 IP에서 뭐 HTTP, FTP 이런 거에서 뭐 TCP 해가지고 뭐 HTTP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건데 요때 보낼 때 이 3계층에서 뭘 쓸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IP를 쓸 수 있는데 IP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IPX, 애플토크라는 이런 3계층 프로토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제 뭐냐면 얘는 라우팅 실제 전달할 대상들이 예전에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로 전달할 대상을 라우티드 수동으로 보면 우리가 ing라는 건 능동이고 tid는 수동이지 않습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은 실제 라우팅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라우티드는 걔가 라우팅 프로토콜 실어 나누는 대상 라우티드 그 수동적인 입장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게 있었는데 실제 요즘은 다 이거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IP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요. EIGRP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세 가지 그 다양한 3계층의 라우티드 프로토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별도로 테이블을 애플토크용, IPX용, IP용 이렇게 별도로 다 테이블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의미가 없죠. 안 쓰니까. 그래서 요걸 어떻게 그럼 가능하겠냐면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 꼭 TLV 구조라는 걸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TLV 구조. 자, 이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TLV 구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타입, 랭스, 밸류라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무 프로토콜도 이렇게 보면 프로토콜 2계층의 이제 프레임 보면 목적지 주소, 데스티네이션, 소스 어드레스, 뭐 이게 랭스, 타입 그리고 2계층 프레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뒤쪽에 만약에 FCS, CRC 이게 이제 2단의 프레임 구조지 않습니까? 2단의 프레임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경직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이런 경직된 구조로만 전송하는 것들이 픽스드 형태인데 이 TLV랑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항상 이렇게 데이터가 딱 이렇게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할 수 있게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확장 설계가 용이하게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픽스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새로운 걸 했을 때는 이걸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TLV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타입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얘는 뭐 성별, 나이, 뭐 그다음에 생일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추가로 계속 타입 1 만들어주고 또 타입 2, 타입 3, 타입 4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거 생길 때마다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뒤에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가 고정된 품에다 이렇게 새로운 신규 타입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전체 길이를 우리가 랭스라 하고요. 그래서 성별에 뭐 20살, 나이 성별에 있잖아 남녀죠. 남녀, 나이 10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있는 걸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타입 이런 식으로 타입을 정의하고 그다음 전체 길이
랭스 그리고 밸류 이렇게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IGIP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타입 101은 뭐 IP에 대한 그 TLV이고 타입 102는 IPX, 타입 103은 뭐 애플 토크 이런 식으로 TLV 형태로 타입을 다양하게 정해 놓고 이 안에다가 다양한 밸류 값을 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IGIP는 이제 굉장히 이런 식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프로토콜도 이렇게 배우시면 그 BGP라는 거 보시면 있는 유연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념을 꼭 TLV입니다. TLV 제가 TLV L하고 V 비슷하게 써버렸네요. 네, 그래서 TLV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게 계속 나올 거지만 이걸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얘들이 좀 특이하게 얘들은 자기들을 그냥 RTP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그냥 부르는 용어입니다. 자기들이 이 시스코가 자기들은 릴라이블한 전송 계층 프로토콜.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전송 계층 프로토콜은 4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는 그냥 다른 3계층 프로토콜이지만 마치 TCP와 같은 신뢰도를 보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 이제 EIGIP 하실 때 지금 저희 아마 제가 EIGIP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요것도 알고 나면 이제 립을 알고 나면 디스턴스 벡터 계열인 EIGIP 이해하기 편해집니다. 근데 또 EIGIP를 배우고 나면 이 링크 스테이트와 OSPF 같은 특징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OSPF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대로 배워두시면 나중에 OSPF 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TCP라는 건 뭐냐면 TCP라는 프로토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말이 이렇게 뺄 때 우리가 UDP는 그냥 데이터를 보내고 끝났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안 했습니다. 립이 그랬었죠. 자, UDP는 이런 식으로 보냈다면 TCP는 어떻게 한다 했죠? TCP는 이렇게 보냈을 때 처음에 뭘 맺었죠? 이렇게 해서 3웨이라 해가지고 자,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웨이 연결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얘가 에크를 보내줘서 신뢰성 있게 전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에크를 보낼 수 있게 얘가 이렇게 번호를 넘겼죠. 이거 시퀀스 번호로 한다 했습니다. SEQ. 그럼 얘가 에크에서 그걸 잘 받았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번을 보내면 TC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시퀀스 1번을 보내면 얘가 에크 2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 이제 2번 받을 준비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1번은 잘 왔으니까 2번 보내주세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TCP에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TCP가 시퀀스 했는데 얘가 에크가 일정 시간 동안 안 옵니다. 그럼 얘가 데이터를 딱 보내고 나면 이 버퍼에 카피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를 봅니다. 자, 우리가 마치 100m 우리가 야 너희들 우리 기합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많이 이제 당했던 체육생들한테 보면 자, 내 이제 1분 줄 테니까 저거 축구 골대 돌아서 와 해서 타이머 돌립니다. 그럼 그때까지 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얘는 보내고 나서 이렇게 오는지를 보릅니다. 예커 백끝이 몇 분 뭐 자기가 정한 타임이 있습니다. 그 타임 동안 안 오면 뭐냐면 야 다시 한 바퀴 더 돌아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쭉 우리 선생님이 얘가 그때 동안 안 오면 다시 얘가 재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에크가 오면 이제 안 보내야 되겠구나. 근데 또 안 오면 또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임아웃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 에크가 안 오면 타임아웃이 돼서 다시 이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기능들을 지금 말했던 이런 식의 기능들을 우리 TCP에 가지고 있던 이 기능들을 EIGIP는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바로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는 RTP Reliable Transport Protocol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막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TCP와 비슷하게 이 패킷별로 시퀀스 번호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차이점이 TCP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보낼 때 시퀀스 번호 데이터를 보낼 때 1번으로 보내면 얘가 에크를 1번을 보내면 에크를 2를 보냅니다. 이게 나 1번 잘 받고 2번 보내라는 의미인데 EIGIP는 차이점이 1번 보내면 1번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나 1번 잘 받았어 이런 의미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는 시퀀스를 쓰고 에크를 쓴다. 그러면 얘는 수시란 패킷 번호를 그냥 에크를 보낸다. 요거 차이 있고 그러면 여기 여기 못하나요? RTO라 해서 타임아웃 정보가 있다. 이제 재전송 타임아웃,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이 재전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송했는데 얘가 보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에커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시 재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RTO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기배깅이랑은 이게 목마 태우는 건데요. 목마 태우는 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거죠. 내가 이게 TCP도 똑같은데 내가 이 친구한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요. 시퀀스 1번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에크 보냅니다. 에크 보냅니다. 그리고 에크 1번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얘가 다시 시퀀스 2번 이렇게 보내겠죠. 데이터를 에크 2번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제 통신은 어떻게 지금 통신들은 지금 다 단방령 얘가 이쪽으로 데이터가 가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통신들은 어떻게 하려면 얘가 보낼 뿐만 얘도 보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에크를 이렇게 계속 보내니까 너무 좀 불편하니까 이런 거죠. 시퀀스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가 있으면 이렇게 애를 이렇게 목말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말을 태워서 우리 많이 해서 그걸 이제 피기 배깅이라 합니다. 피기 배깅. 이게 TCP도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양방통신이라니까 얘가 이렇게 보내주면 얘도 얘한테 보내면 데이터가 뭐 11번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쪽 11번 데이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11번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다가 에크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요거 이제 마치 목말을 태우듯이. 그러니까 요걸 피기 배깅이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에크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왜냐 양방통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TCP랑 다 TCP에 있는 기능이 동일합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업계의 어떤 게시물들은 이 RTP란 거는 시스코란 거는 Reliable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건 시스코 자기들이 부른 거고 실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우리가 그 RTP 프로토콜이 뭐냐면 우리가 리얼타임 실시간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이란 게 있습니다. 요게 사실 제일 유명합니다. RTP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RTP라 부르면 요 표현보다는 업계에서는 요 리얼타임, 요게 스트리밍 프로토콜이거든요. 요게 최고 유명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렇게 하는 것들은 요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얘는 스트리밍 프로토콜 요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RTP 할 때는 이건지 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 이해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EIGRP 하니까 사실 요거는 관계없이 계속 이제 이 릴라이트 요 이제 시스코에 요걸 가겠지만 우리가 밖에 업계에 다른 얘기를 하실 때는 잘 구분하셔서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EIGRP 그리고 EIGRP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AD 값이라는 게 있대죠. 이 AD 값은 뭐라 했죠?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는 세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의 테이블에 올라갈 때 세 가지가 뭐가 중요하다 했죠? 1순위가 뭐였죠? 예, 롱게스트 매치라 했죠. 롱게스트 매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AD. 세 번째가 바로 매트릭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AD 값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10.1.1.0이란 게 이걸 EIGRP로 받아왔을 때도 있고 리브로 받아왔을 때도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그럼 이때 누구를 더 신뢰하냐? 이 똑같은 경로 정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을 알아왔을 때, 근데 EIGRP는 E라고 쓰지 않고 실제 D로 씁니다. 자, 코드를 이렇게 올라서 누구를 올려야 되냐? 이때 이 신뢰도를 평가하는 값이 AD 값이고, 그리고 매트릭이란 건 뭐다 있죠? 매트릭이란 건 뭐냐면 립을 경우를 따지면 립 안에서 보면 여기 데이터가 요렇게 올 수도 있고 요렇게 올 수도 있죠. 요렇게 왔을 때는 하나, 둘, 세 칸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몇 칸으로 두 칸으로 오죠. 그러면 요게 요쪽끼리 립은 어때? 더 좋다고 선택하는 거죠. 자, 요때 요 세 칸을 우리가 매트릭이라 하죠. 3홉, 2홉. 그래서 이 매트릭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동일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비교할 때 많이 쓰고 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일반적으로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보를 해서 우리가 한다 했는데 그 특이하게 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AD 값이 얼마였죠? 기억나시나요? 예, 12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EIGRP는 이 AD 값이 3개나 가집니다. 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자, AD 값이 기본적으로 90입니다. 그리고 이 170이 하나 있고 5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90이란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0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립할 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 해보면 자, 우리가 라우터가 이쪽 구역에는 내가 립을 돌리고 자, 이쪽 구역에는 제가 OSPF를 돌린다. OSPF를 이렇게 돌린다고 해봅시다. OSPF를. 자, 요 라우터는 뭐냐면 립과 OSPF가 양쪽으로 다 있는 무슨 라우터냐면 바운더리 라우터, 경계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때 있을 때 그럼 얘들은 이쪽 정보를 모르고 얘는 이쪽 정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이가 통역자가 돼서 이쪽에 있는 경로 정보를 이렇게 다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EIGRP 하니까 EIGRP 하겠죠. 자, 요 라우터가 이쪽 립에 있던 정보, 여기 만약 여기 있는 A 네트워크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보이냐면 요 안쪽에 있던 뭐 B라는 경로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D로 보이면서 그냥 AD 값이 90입니다. 근데 이 립에서 이렇게 바운더리 라우터를 타고 넘어온 거는 뭐냐면 D라고 하지 않고 D external. 너는
밖에서 왔어. 우리 바운더리 밖에서 왔어. 그래서 D external에서 17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90이라고 170 요거 두 개 차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 5는 나중에 서머리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서머리 할 때 배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IGRP는 특이하게 이 A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라우팅 프로토콜 할 때 AS 단위로 나누어서 이 AS 안에서 하는 걸 IGP, 밖에서 하는 걸 EGP라고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AS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T 여기 뭐 우리 회사 뭐 그 ABC 컴퍼니라고 있겠다 했으면 요 사이에가 요 회사 안쪽에 돌리는 게 IGP 그리고 이 회사 간에 돌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EGP 해서 일반적으로 BGP 프로토콜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 AS 번호는 뭐냐면 요게 이때 AS 간에 돌리는데 실제 KT는 AS 번호가 뭐 저도 기억 정확히 번호는 1000번, 뭐 이 회사도 AS 번호가 5000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돈 주고 사게 돼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EAS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EIGRP에 보시면 EIGRP에서 AS 나오는 거는 EIGRP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 한 개 AS 내부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IGP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동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AS 나온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또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한 개 이 회사 내부 이 AS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라우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EIGRP는 특이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회사 내부에도 자기 내부적으로 여기 AS는 돈 주고 사는 그 AS가 아니라 별도입니다. EIGRP만의 AS가 있습니다. EIGRP 자기 안에. 자, 그리고 자기 안에 팝을 같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 내에서 이렇게 또 팝을 있습니다. AS. 자, 요 AS 간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EIGRP 내부에 있는 동작은 별도 AS 1번, EIGRP AS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밖에서 봤을 때는 우스운 거죠. 이 전체는 AS가 별도 돈 주고 사는 AS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팝월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개 팝월 간에는 정보가 공유가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뭐냐면 AS 1번하고 2번을 이어주지 않습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기업 요 안에 있는 애들끼리는 정보가 다 뭘로 보이냐면 이 안에 있는 A 네트워크는 얘 입장에서는 다 A 네트워크는 AD 값이 내부니까 90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 다른 AS에서 온 정보는 마치 앞에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온 것처럼 얘는 170 DEX라 해서 익스터널에서 이렇게 170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요거 AS랑 그 AS 다릅니다. 혼자 책 보면 막 혼자 이상한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던 90 170 나중에 요약하면 서머리하면 5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 개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EIGRP는 매트릭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립 같은 경우가 정말 편했죠. 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AD 값이 얼마죠? 120 매트릭은 뭘로 고정되어 있었죠? 홉수 하나로 굉장히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했다는 거죠. 근데 이 EIGR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매트릭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EIGRP는 이 AD 값이 90, 이 D라 하고 172 DEX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인 서머리에 대해서 5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 있다는 거고 이 매트릭 값은 얘는 홉수인 반면 얘는 그냥 5개가 동작합니다. 첫 번째가 대역포,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뢰도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딜레이. 그리고 두 번째가 로드네요. 제가 헷갈렸네. 로드 부하. 네 번째가 이게 신뢰도 reliability. 그리고 얘가 MTU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EIGRP는 제가 생각해도 EIGRP는 너무 복잡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두 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요 두 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 우리가 라우터가 이렇게 흘러갈 때 보면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누가 이렇게 사용자들이 동시에 많이 이렇게 접속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많이 쓰면 이쪽이 부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얘가 놀다가 유튜브 다운로드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파일을 이제 FTP로 웹 하드에서 다운로드 해버리면 여기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요 로드랑은 그 트래픽을 그 구분하는 거죠. 마치 1에서 255까지 해서 얘가 만약에 원지 링크인데 원지를 다 쓰고 있으면 부하가 255고 여기 트래픽이 없으면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값이 동쪽으로 변하는 거죠. 이 값이.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이쪽에 패킷 에러가 한 개도 없으면 255인데 패킷 에러가 생기면 이게 계속 254, 253, 뭐 250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이 그 회선의 사용과 그 흐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MTU란 거는 이제 이쪽으로 전에 보낼 수 있는 최대 그 패킷 사이즈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고려하지 않냐면 이런 것들 그 부하랑 이렇게 신뢰도를 고정하면 여기에 에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부하가 많아질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계속 새로운 정보를 라우터한테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매트릭 값이 예를 들면 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연결돼 있으면 얘가 넘길 때 자기가 연결되는 애는 0이니까 넘길 때 플러스 1에서 1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래픽이 뭐 많이 흐르든 적게 흐르든 그럼 여기 패킷이 한 번씩 가끔 뭐 한 10시간에 하나씩 깨지든 말든 간에 이 매트릭은 항상 1입니다. 근데 ERGRP가 여기를 신뢰도와 부하를 고려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얘들이 계산한 이 값들이 얘들이 가입하는 이 값들이 계속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계산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 두 개 값들 밴드위스와 요 두 개 값만 사용하고 나머지 값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예. 그리고 요것들은 뒤에 나중에 매트릭 계산할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기본적으로는 32비트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32비트. 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립은 0에서부터 15가이가 최대고 16되면 도달 불가하니까 거의 실제 1에서 15가이밖에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32비트니까 2에 32니까 엄청 많이 쓸 수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편하다고 와이드 매트릭에서 2배 되는 64비트 매트릭까지도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사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딜레이와 밴드위스만 쓴다. 요것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밴드위스에 대해서 요것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마 똑같은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반복해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ERGRP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0메가고 여기가 10메가고 여기가 원지고 여기가 원지고 여기가 텐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ERGRP는 밴드위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최소값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원지 10메가 100메가 최소값이 어디입니까? 예,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지면 텐지면 최소값이 최소값.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 목적지까지 갈 때 여기서부터 사람이 여기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때 최소값을 씁니다. 최소값을.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백지도 쓰고 여기도 백지를 썼어요. 와, 진짜 대단해. 근데 여기에 64K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계산할 때 이게 아무리 좋든 간에 백지짜리 다 무시하고 누굴 쓴다? 최소값 얘를 쓴다는데.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는 밴드위스는 늘 뭘 쓴다? 이 최소값을 쓴다. 요거 최소값. 요거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딜레이 값이 있습니다. 얘가 딜레이 값을 밴드위스 딜레이 값들. 이 딜레이 값은 뭐냐면 누적을 합니다. 누적. 자, 만약에 딜레이가 여기가 10이다. 10이다. 이거 50이다. 여기가 20이다. 30이다. 10이다. 이렇게 하냐면 딜레이는 뭐냐면 이쪽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얼마가 70이죠. 이렇게 하면 60이죠. 예, 그래서 딜레이는 누적하고 밴드위스는 최소값을 한다. 요거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는 최소, 딜레이는 누적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립 버전 1일 때 립은 전송할 때 어떻게 했죠? 네, 립은 우리가 립 버전 1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브로드캐스트를 썼죠. 근데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립을 사실 이렇게만 돌리고 얘는 립을 안 쓴다 해보면 브로드캐스트 하면 얘가 뿌리면 다 가죠. 다 가버립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쭉 받아서 얘가 뭐냐면 L3까지 패킷까지 다 까보고 나서 브로드캐스트면 255
25까지 온다 했죠. 이렇게 다 까고 나서 이 L3 헤더까지 다 까보고 나서 내한테 오는 거 맞네 하고 L4 헤더 딱 보는 순간 립이 딱 보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난 립 안 돌리니까 버려버리죠. 그래서 어떻냐면 불필요하기까지 전달돼서 얘가 프로세싱까지 발생해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립 버전을 할 때 뭘로 바꿨죠? 예, 바로 우리가 뭘 바뀌었으면 멀티캐스트라고 바꿨다 했습니다. 자, 멀티캐스트란 건 뭐라 했습니까? 라우터가 있고 스위치가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립 라우터가 있고 얘는 립 라우터가 있고 얘는 립 라우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멀티캐스트는 거는 여기 하나 더 있다 해볼까요? 립 라우터가 있으면, 자, 멀티캐스트라는 거는 립한테만 이렇게 보낸다 했죠. 그러니까 얘한테 별도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얘한테 가냐면 얘가 이렇게 조인을 합니다. 얘가 뭐냐면 조인 메시지라는 거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스위치한테 알려줍니다. 야, 립에 관한 거는 나는 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아, 그러면 얘가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가 조인을 메시지를 받으면 B, C는 요 립이란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인을 받았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딱 보내면 립은 이쪽 보내고 이쪽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멀티캐스트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얘들이 사용하는 멀티캐스트 주소가 224.0.0.10을 삽니다. 우리 멀티캐스트는 클래스 D였죠. 예, 립을 같은 경우는 224.0.0.1 한급 빼고 9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요 대역들은 우리가 TTL 값이 1에서 이렇게 한 놈만 전달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how IP int에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거를 못해놨네요. EIGRP인데. EIGRP. 자, EIGRP는 이런 식으로 224.0.0.10을 쓰고요. 립은 9, 9가 돼 있다.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EIGRP를 보내면 EIGRP만 가게 해준다는 거죠. 만약 립을 보내면 립한테만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가 각각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멀티캐스트 전송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링크 로컬 계열이라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서 요 224.0.0.x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요쪽 대열들은 다 TTL 값이 1이고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EIGRP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클래스 리스, 예, 바로 뭐라 했죠? 이게 네트워크 정보와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같이 보낸다. 그러다 보니까 VLSN과 이 디스컨티규어스 서브넷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이 디스컨티규어스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라우터가 이래 있고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10점대 10점대 10.0.1.0에 24가 있고, 여기에 10.0.1. 10.0.2.0에 24 이렇게 있는데, 요 대역이 192, 168, 12.0에 24고, 여기가 192, 168, 23.0에 24라고 한번 봅시다. 자, 디스컨티규어스가 뭡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10점대, 기본적으로 10점대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뭡니까? 192, 168 대역 C 클래스, 1918, 24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렇게 메이저 네트워크가 다르죠. 얘의 메이저 네트워크는 메이저 네트워크가 뭐냐면 10.0.0.0이고 얘는 10.0.0.0인데, 요 메이저 네트워크 같은 종족들이 중간에 이렇게 애들한테 쪼개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이 A 민족 이 두 나라는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이 사이에 새로운 게 끼어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연속이 돼 버리는 거죠. 이 건너가는 요걸 뭐냐면 우리가 디스컨티규어스 네트워크라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 다 10점으로 다 연결됐으면 컨티규어스죠. 자, 요런 디스컨티규어스 네트워크를 클래스 풀에서는 통신이 안 됐었죠. 이렇게 둘 간에. 예. 근데 이 클래스 리스일 때는 이게 통신이 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것들 다시 한번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듀얼 알고리즘입니다. 듀얼 알고리즘. 자, EIGRP가 제가 처음에 최고 이제 특이한 게 듀얼 알고리즘이란 말이 나옵니다. 듀얼. 이거 자세히 서서히 배울 건데 듀얼. 자, 제가 show IP 루트에 보면 제가 처음에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립이면 이렇게 10.1.1.0 이렇게 되고 OSPF면 10.1.2.0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특이하게 뭐 뜨냐면 BGP도 아마 B로 뜰 거예요. 근데 BGP가 IS는 I로 뜨고 IS로 떴었나? 하여튼 떴던 것 같은데, 이게 특이하게 EIGRP가
E로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D로 뜹니다. 왜 D로 뜨냐면 얘가 듀얼 알고리즘을 써서 D로 뜹니다. 특이하게. 근데 이 듀얼 알고리즘이 뭐냐면 얘가 EIGRP에 이제 EIGRP의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자, 우리가 요렇게 하면 일반적인 라우터 프로토콜들 막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있다 한번 해보면, 우리 립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볼게요. 자, 립 같은 경우에 요 A 네트워크를 갈 때 요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요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얘는 홉스가 이렇게 하면 세 칸이고 두 칸이니까 어디가 좋죠? 네,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이 우선할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장애 나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가겠죠, 당연히. 근데 EIGRP는 뭐냐면 이 듀얼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 얘의 DB에다가 어떻게 냐면 평소에는 이쪽으로 간다. A로 간다. 예, 얘가 B면 뭐냐면 얘의 DB에는 평소에는 A로 가는데 장애가 나면 B로 간다. 이까지 미리 준비해. 우리 사람들 살보면 우리가 야 여행 가서 비 오면 어떡하지? 그때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 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뭐냐면 요쪽이 죽으면 이렇게 한다는 걸 바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계획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죽으면 어때요? 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걸 계산을 하는데 반면에 얘는 죽자마자 바로 얘를 라우팅 테이블에 올려버립니다. 바로 통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걸 가능하게 이걸 해서 빠르게 컨버전스 타임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장애가 주더라도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요게 EIGR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주경로가 장애 시 백업 경로가 있다는 게 EIGRP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를 그냥 듀얼 알고리즘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못 구현하면 루프가 발생해요. 근데 이 듀얼 알고리즘은 루프가 없이 이렇게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얼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듀얼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가 주경로 장애 시 빠르게 대체 경로로 재계산할 필요 없이 미리,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준비하는 친구처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파셜 트리거 업데이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링크 스테이트의 특징을 좀 가져온다 했죠. 예, 그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우리가 그 디스턴스 벡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했지만 얘는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변화가 발생한 것만, 변화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즉시 파셜한 것에 대해서 파셜 트리거 업데이트. 그래서 변화가 발생이 파셜한 게 전체를 하지 않고 트리거 그것을 즉시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이 EIGRP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으면, 사실 지금 여기서 배운 것들은 나중에 EIGRP 다 배우다 보시면 전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 리벨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갈 때 두 홉, 이렇게 두 홉, 이렇게 하면 두 홉이죠. 그건 뭐냐면 홉수가 같은 걸 우리가 같이 분배되는 거면 ECMP라 해서 Equal Cost Multipass, Equal Cost ECMP, Equal Cost Load Balancing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트릭 EIGRP와는 매트릭 값이 달라요. 그러면 이쪽 경로가 더하면 10, 10, 20이고 EIGRP는 대역폭이나 딜레이를 고려하니까요. 홉수만 하니까 30이고 45죠. 그럼 뭐가 제일 우선이죠? 얘가 제일 우선이죠. 그러면 모든 트래픽을 어디로만 가냐면 이 매트릭 값이 제일 적은 어떻게 한다? 얘가 여기 있는 사용자 보낸 트래픽 이쪽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EIGRP는 얘들이 죽으면 이쪽으로 또 백업 경로 재고 두 번째가 45고에 30이니까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지만 장애 났을 때 바로 갈 수 있게 앞에처럼 듀얼 알고리즘으로 준비를 해놨지만 평상시에는 요거밖에 안 쓴다는 거죠. 일반적인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근데 EIGRP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게 뭐냐, Unequal Cost Load Balanc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가더라도 얘도 좀 쓰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20이고 얘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20 더하기 10이 30이죠. 그러면 얘가 적으니까 얘를 2로 3대 2로 얘를 좀 많이 보내고 얘를 좀 적게 보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얘가 죽었을 때 이쪽으로 가게 될 그 경로를 그냥 평상시에도 좀 쓰자. 그게 바로 이 unequal load balancing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EIGRP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동작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면 아시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듀얼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데 이게 처음에 좀 낯섭니다. 자,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듀얼에서는 얘들이 중요한 개념이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듀얼이란 건 뭐냐면 디퓨징 업데이트 알고리즘입니다. 디퓨저가 확산하는 거거든요. 확산. 이 확산이 뭐냐? 이게 아마 지금은 이해가 안 나가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이 저희가 베스트 패스 계산한 것만 아시게 될 건데 이게 배우다 보면 이게 듀얼이었구나 그 감각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듀얼에서 이 용어에서 중요한 게 이 AD, FD, Success Rout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Success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만약 매트릭 값이 있으면 10, 15 여기 20, 21이 있습니다. 그러면 A 네트워크 여기 사용자가 이렇게 접수. 그러면 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매트릭이 10 더하기 10이니까 얼마? 20이죠. 20. 요렇게 하면 얼마일까? 25고 요렇게 하면 40이죠. 그러면 얘가 갈 때 최고 좋은 경로가 어딥니까? 바로 요쪽 경로죠. 예, 요쪽 경로입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최고 좋은 경로는 요렇게 가면 되죠. 그때 채공으로 갈 때 요 옆에 있는 라우터, 제가 첫 번째 보낸 요 라우터를 뭐냐면 우리가 석세서라고 합니다. 석세서 영어로 후계자, 후계자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내가 가면 난 너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야. 너는 나의 후계자야. 내가 죽으면 너는 이쪽으로 가. 이런 느낌처럼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너한테 보낼게. 그래서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해서 석세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석세서 쪽 보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위쪽에 20, 25, 40이면 얘가 죽어 났을 때는 이제 장애 났을 때는 우리 얘는 ER잡이는 항상 준비해 둔다 했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건데 그때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될 때 이쪽을 뭐냐면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후계자인데 얘는 다른 의미를 합니다. 후계자인데 피저블 석세서 실행 가능한이란 뜻인데 뭐냐면 얘가 없을 때 이쪽 경로가 죽었으면 이쪽을 전송할 건데 실행 가능한 상태일 때 얘가 없을 때가 실행 가능한 상태죠. 그때 후계자가 요 피저블 석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석세서를 S라 표현하고 이 피저블 석세서를 FS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와 FS 요 개념까지 먼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석세서와 석세스 루트란 건 뭐냐면 이 석세스 루트란 건 뭐냐면 이 전체 최고 좋은 길 이쪽 길을 전체를 다 석세스 루트라 합니다. 이 석세스가 있는 이 길을 다 석세스 루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다 설명을 다 드렸네요. 제가 석세스와 석세스 루트와 그다음에 FS 피저블 석세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D, FD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것들은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글로 보다보다는 제가 이제 말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뒤에 요거보다는 요걸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네트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그림은 잘 돼 있어서 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 네트워크까지 거리가 5입니다. 5. 그럼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알려줄 때 뭐냐면 나는 이 네트워크까지 5야 이렇게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드버타이즈가 뭡니까? 광고하다는 뜻이죠. 뭐냐면 나는 목적지까지 5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EIGRP는 이걸 뭐냐면 Advertised Distance라고 합니다. 자, 자기가 목적지까지 거리를 얘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D란 값은 뭐냐면 5를 알려줬을 때 얘가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10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얘가 알려준 5에다가 제가 가령 5에다가 자기가 여기까지 요 거리 1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5죠. 자기가 이 목적지까지 거리 요걸 뭐냐면 FD라 해서 피저블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얘가 알려주는 AD 값에다가 요 링크에 요거를 매트릭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FD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자기는 요 목적지까지가 얼마입니까? 15죠. 아까처럼. 왜냐하면 그 15를 더하면 얘 입장에서는 요 값이 뭐냐면 앞에서 뭐라 했냐면 요 값을 우리가 FD인 겁니다. 피저블 디스턴스. 근데 이 자기의 이 FD 값을 15 목적지까지 거리 이걸 FD라 하는데 이 값을 남한테 알려줍니다. 이때는 내한테는 FD 값이지만 받는 얘한테는 뭐냐면 어드버타이즈 디스턴스 광고되어지는 값이죠. 그래서 나의 이 15 값을 얘한테 알려주면 얘는 그 얘를 뭘로 한다? 어드버타이즈 15로 한다는 거죠. 그럼 15를 안 상태에서 얘를 더하면 뭐가 되죠? 20이 되죠. 그럼 얘의 FD 값은 바로 20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개념을 알아두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석세스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천천히 한번 요 퀴즈인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요 밑에 한 표를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AD 값, FD 값을 한번 채워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킹콩이라는 한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게요. 자, 얘들이 이제 얘한테 이렇게 광고한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얘가 목적지가 얼마죠? 10이죠. 얘가 자, 얘 입장에서 이 목적지의 거리를 뭐라 했죠? 얘를 FD는 얘 입장에서 목적지가의 거리는 뭐냐? FD는 10이죠. 얘 입장에서는 이 목적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요까지가 5입니다. 맞죠? 5입니다.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목적지의 거리가 9입니다. 그럼 각각 얘는 FD 10이고 얘는 FD 5고 얘는 FD 9인 상태였던 거죠. 각자 라우터 입장에서는. 그럼 요 값을 얘한테 던질 때는 뭐가 된다 했죠? AD가 된다 했죠. 광고한다 AD.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 입장 킹콩한테 받았던 얘가 킹콩한테 받을 때는 얘 FD 값이 AD 값은 10을 받고 얘는 5를 받고 얘는 9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D 받고 나면 이제 자기 FD 피저블 디스턴스 계산할 때 뭐냐면 받은 이 값에다가 요 링크 값을 대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15가 되고요. 얘는 5 더하니까 10이 되고 9 더하기 얘는 109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최고 작은 놈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면 얘가 최고 작은 값이 석세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딱 보면 얘가 더하면 5고 15고 이건데 뭐 이렇게 복잡해야 되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알지만 이 링크 스테이트 프로토콜은 다 알지만 디스턴스 벡터는 어떠냐면 그걸 모른다 했죠. 뭘만 안다 했죠? 디스턴스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디스 벡터 방향 옆에 라우터 이것만 안다는 거죠. 이 옆에 라우터와 거리 정보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아셔야 될 게 이 AD 값이랑 FD 값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라우터가 아마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을 제가 이제 50이라는 메트릭이라고 여기를 10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100이라고 여기를 100이라고 여기를 이쪽가 50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 입장에서는 A 라우터, B 라우터, C 라우터, D 라우터. 자, D 라우터 입장에서는 여기 네트워크까지가 얘는 뭐냐면 D 네트워크 값에서는 FD 값이 얼마다? 50. 목적지까지 거리가 FD죠. 50입니다. 자, C 네트워크 이 라우터 C에서 보겠습니다. 라우터 C에서 D 라우터고 C 라우터에서 자, C 라우터에서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봅시다. 요 네트워크를 X 네트워크가 여기 있다 해봅시다. 자, 이 D 라우터에서 이 X 네트워크까지의 FD 값은 얼마다? 50 자기는. 자, 그러면 얘는 50을 어떻게 합니까? 얘한테 이렇게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C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 X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X 네트워크에 대해서 D한테 받았죠. D한테. 자, D 라우터한테 받았습니다. D 라우터한테 받았고 얘한테 AD 값을 얼마로 받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값 50을 얘한테 던지죠. 그럼 얘는 얼마를 받냐? 50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FD 값을 계산했는데 받은 50에다가 요 링크 값을 더하면 얼마죠? 150이죠. 그래서 150이라는 FD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던졌고 얘가 다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또 던지겠죠. 그러면 얘는 A 같은 경우는 AX 네트워크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웠냐면 C한테 또 배웠습니다. C한테. 근데 얘는 AD, FD, C는 한테 AD 값이 얼마? 얘 알고 있는 자기가 목적지까지 FD 값을 얘가 던지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걔가 AD 값이죠. 어드발타이즈
받은 값이 150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FD 값은 요걸 더해줘야 되죠. 150 더하기 50이니까 얘는 얼마 된다? 200이 됩니다. 200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얘도 이 상태에서 요 네트워크 정보 이렇게 던질 겁니다.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X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가 D한테 받았죠. D한테 받았고 FD, AD. AD, FD를 할게요. AD. 자, 얘가 목적지까지 50. 그 값을 얘한테 강구해 주죠. 요 값을 목적지까지 50을 이렇게 얘 입장에서 FD가 얘 입장에서는 받으니까 50이죠. 50을 받았고요. 그럼 요걸 더해서 하면 150이 되네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라우터는 또 얘가 또 이렇게도 강구하겠죠. 이렇게 한 것처럼 얘 입장에서는 강구하면 얘는 이번에는 D한테 받았네요. D한테 받았고 어떻게 된다? D가 자기의 이 목적지까지 거리 FD 값을 얘한테 AD로 강구하죠. 그러면 얼마로 강구한다? 150으로 강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얘가 뭘 받죠? 여기서 이걸 더해주면 얼마 된다? 25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했을 때 FD 값이 제일 적은 게 뭡니까? 요거죠. 요걸 우리가 뭐냐면 베스트 루트구나. 그럼 얘는 트래픽을 요쪽으로 보내는 게 제일 합리적이란 거죠.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죠? 베스트 경로에 있는 옆에 라우터를 우리가 뭡니까? 이 석세서라고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그 두 번째 주원 경로 요 경로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FD, AD 값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요까지 이해되셨으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으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얘가 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베스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항상 넘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항상 넘길 수 있지 아니 뭐냐?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S라고 해서 Feasible Success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백업 경로에 있는 옆에 라우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 났을 때 그 세컨 얘가 장애 났을 때 우리가 다음 계획이 있던 것처럼 바로 얘가 옮길 수 있는 그 옆에 라우터를 했는데 이거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feasibility condition에서 FC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면 게 경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있지만 없으면 이게 없던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빼고 자, 여기 네트워크가 X 네트워크가 있을 때 우리가 뭐 10, 5, 15, 1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요게 5 더하기 5 더하기 이게 최고는 좋은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장애 났을 때 요쪽을 두 번째로 이제 죽으면 얘가 죽으면 얘를 쓰고 또 얘가 죽으면 이렇게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항상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feasibility condition이란 걸 만족할 때만 장애 났을 때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얘가 장애 났을 때 얘가 이쪽으로 바로 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feasibility condition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자 뭐라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볼게요. 얘가 목적지까지 볼게요. 까지가 FD가 총 얼마입니까? 최고 짧은 게 200인 거죠. 요렇게 가면 200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얘가 양쪽에서 받았던 얘가 AD 값이 얼마죠? 이 AD 값이 얘한테 받았던 건 150이죠. 150. 요 AD 값이 요 값보다 적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받았던 AD 값이 이 FD 값보다 작다는 말은 더 좋은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얘는 기본적으로 누굴 베스트로 바라보고 있죠? 얘 입장에서는 요쪽이 베스트죠. 목적지까지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장애가 났을 때 얘는 이쪽으로 이 링크가 장애가 나면 얘는 이쪽으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패킷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게 특정 경우에 얘가 이쪽 경로를 베스트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온 거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온 게 더 짧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떠냐면 얘가 이쪽으로 베스트를 삼고 있는데 얘는 입장에서 얘가 베스트고요. 근데 얘가 장애가 딱 났다고 이쪽으로
받고 나서 이쪽으로 얘가 딱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루프가 돌아버리죠. 얘는 이쪽 보내는 루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FC 컨디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FC 컨디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네이버의 AD 값이 나의 FD 값보다 더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더 좋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얘의 값이 내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얘가 나를 베스트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나를 베스트로 바라본 이 값이 더 좋다는 건 뭐냐면 얘가 나를 베스트로 안 바라본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말인 거죠. 얘가 이쪽이 더 경로값이 더 짧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값이 더 커서 더 이게 커버했을 때는 뭐냐면 얘가 내 쪽을 베스트로 이쪽을 베스트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FS의 AD 값이 작아야 된다. 뭐보다 피저블 석세스 된 라우터 FD 값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이 라우터가 목적지 가는 경로 값이 내가 가는 것보다는 더 짧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라는 거는 아주 이 룰을 이것만 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던졌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던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얘가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면 내한테 광고 받은 놈은 내보다 항상 매트릭 값이 더 나쁘겠죠. 더 나쁘다는 건 더 크겠죠. 더 클 겁니다. 당연히 내가 전달한 놈은 내보다 더 매트릭 값이 큽니다. 더 나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걔들은 결국 나를 베스트로 삼을 겁니다. 더 나쁘기 때문에 내가 던져준 값을. 근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그림보다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 그래서 그 조건이 있다는 게 있게 되는 거죠. 뭐냐면 얘가 내한테 이렇게 던져줬지만 얘는 이렇게도 이렇게 받았잖아. 업데이트 패키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던졌기 때문에 얘가 던진 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얘한테 더 가깝겠죠.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던지지 않았으면 어땠냐면 그게 아니라 얘가 이쪽으로 베스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값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를 베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이쪽으로 베스트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를 베스트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내가 가는 경로 값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목적지까지 갈 때 200으로 가지만 얘는 얼마로 갑니까? 150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이쪽을 목적지를 바라봐서 내가 이쪽을 보냈을 때 이렇게 해서 루프가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얘가 값이 뭐냐면 얘가 값이 내보다 더 커버리면 어떠냐면 얘가 내보다 크다는 거는 나는 200으로 가는데 얘가 250으로 가려면 나에게서 받아야지 이렇게 더 매트릭이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서로 보내 루프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값 조건을 꼭 만족해야 된다는 것들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게 좀 어렵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20이죠. 20이면서 얘가 R1 입장에서 이렇게 받은 경우는 FD 값이 얼마냐면 AD 값이 이렇게 해서 당은 20으로 받았고 FD 값이 30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40이니까 얘가 40으로 42을 받았고 그리고 45가 되니까 누가 된다? 최고 작은 값이 얘 입장에서는 석세스가 이쪽이 석세스 경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라 했죠. 그런데 얘가 지금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40이고 30이란 거죠. 그럼 얘가 가는 길이 40이고 30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40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 25죠. 맞죠. 25밖에 안 이렇게 하면 35죠. 합치면. 그럼 뭐냐면 얘는 실제로 누굴 베스트로 삼고 있냐면 이쪽을 베스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장애가 났다고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루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루프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한테 얘들이 뭐냐면 내한테 이렇게 보낸 애들이 결론적으로 내보다 더 좋은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를 베스트로 안 본다는 거죠. 나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FD 값이 그게 나한테는 AD 값이죠. 상대방의 FD 값이 나의 FD 값보다 더 좋아야지만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더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경로가 뭐 매트릭이 이렇게 사람 뭐 루머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이렇게 전달하면 이 경로에 내는 가면 갈수록 매트릭이 더 추가돼서 더 나빠져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던졌으면 결론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오더라도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트릭이 증가하니까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저블 석세스가 존재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고 낮은 애가 뭡니까? 얘죠. 그래서 이거 1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인데 이 친구 이 9, 5, 9, 10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들이 내보다 더 좋아야 되죠. 낮아야 되죠. 그래서 되는 거는 얘만 피저블 석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피저블 석세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보다 매트릭이 낮기 때문에 나를 베스트로 안 보고 얘를 베스트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쪽 루트가 장애 나서 이쪽으로 보내더라도 뭐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얘는 합치면 얘는 15고 얘는 109죠. 그러니까 얘가 죽었을 때 어디로 넘어가는 게 더 실제적으로는 더 이상적이죠. 이게 더 이상적이잖아요. 값이 적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이 조건 얘가 내한테 보낸 놈이 내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목적지가 9인데 얘는 목적지가 지금 가는데 10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한테 보낸 놈이 내보다 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어야지만 루프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장애 났을 때 이게 이렇게 보내버리면 얘가 또 이쪽을 베스트를 바라봐서 이게 루프가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보낸 놈이 내보다 더 좋은 더 좋은 매트릭, 그러니까 더 낮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걔가 목적지가 가는 경로가 내가 목적지가 가는 경로보다 더 짧아야지만 내가 피저블 석세스로서 내가 장애 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그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가 더 나쁘지만 피저블 석세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보내고 얘가 이쪽으로 보냈는데 얘가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루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딱 죽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피저블 컨디션 조건이 없으면 왜냐면 얘가 매트릭이 제일 짧으니까 두 번째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평소에 이쪽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뭐냐면 이걸 또 죽을 수 있어. 이게 죽으면. 그럼 죽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또 자기 이쪽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루프가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얘가 죽고 얘가 두 번째 죽었을 때 루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RGRP는 이런 루프가 어떤 경우에서도 루프가 없도록 어떻게 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그 상대가 가는 길이 내보다 더 짧은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보낸다는 겁니다. 아니면 바로 이 장애 났을 때 바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듀얼 컨디션, FC 컨디션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하나만 해보고 뒤에 있는 퀴즈들은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혼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네트워크 Z에 대해서 보면 얘가 이제 B한테 받을 수도 있죠. 이 B한테 받을 때는 B는 얼마나 강구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목적지가의 거리 10, 이게 AD죠. 그리고 얘가 강구해서 이 AD 얘의 FD 값이 얘한테는 AD 값이 된다 했죠. 그래서 30 이렇게 해서 다 적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FD 값이 제일 적은 게 뭐가 되죠? 얘가 바로 석세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두 가지 경로가 피저블 석세스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되면 된다 했죠? 상대방의 경로 이정, 상대방의 목적지 가는 상대방 입장에서 FD 값이 이게 나의 이거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피저블 석세스 경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에서는 어떠냐면 이 경로가 피저블 석세스 경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석세서 피저블 석세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아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요것들을 좀 여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요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었어. 그럼 죽으면 뭐가 됩니까? 이제 얘가 피저블 석세스 얘가 뭐가 됩니까? 이제 석세스가 되겠죠. 얘가 죽으면. 석세스가 됩니다. 그럼 얘가 석세스가 되면 얘가 목적지 까지 가는 FD 값이 30이죠. 근데 이제는 얘가
30보다 작죠. 더 빨리 갈 수 있죠. 30보다. 그러니까 얘도 뭘 이제 할 수 있죠. 얘가 이제 피저블 석세스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누가 석세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FS가 변동, 디펜던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있을 때는 얘가 석세스고 얘가 FS니까 얘는 아무것도 장애 났을 때 안 쓰일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얘가 딱 죽어버리면 얘가 석세스가 되면서 바로 트래픽이 전달되면서 이제 얘는 피저블 석세스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특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FC 컨디션이란 게 책 같은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그거는 후계자 피저블 석세스가 될 수 있다. 피저블 석세스가 될 수 있다. 요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